2021년은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죠. 자, 그래서 그 건강보험료 폭탄 때 살펴봤듯이 2020년에 비해서 2021년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보유세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보유세라는 것은 바로 재산세와 종부세라 종합부동산세를 얘기하는데, 이 주택을 보유한 사실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보유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보유세라는 것은 어떤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소득세가 아니라 주택의 보유 자체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아무리 높아도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보유세를 못 내는 사람도 대다수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은 뭐 집을 팔고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결국 이 보유세, 재산세나 종부세를 내는 수밖에 없죠. 또 서로 직장에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거의 1년 연봉의 뭐 20%, 30%는 이 재산세, 종부세로 내야 되는, 자, 그러한 문제가 지금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이유는 결국 그 작년이죠. 작년 민주당하고 이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 현실화 정책, 공시가를 시가에 현실화한다는 정책으로서 뭐 20년 비해서 2021년에는 뭐 3%씩 올리고, 자, 그렇게 해서 2030년에는 시가의 90%까지 공시가격을 올린다는 것을 발표를 했고, 자,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결국은 2021년 공시가격도 급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정부가 내놓은 이 발표,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이 통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정부가 주택가격 지표로 삼은 이 한국부동산원의 이 서울 집값이 지난해 2.6% 올랐다고 통계를 냈는데 공시가 상승률은 얼마냐? 19.91%라는 겁니다. 자, 서울 집값이 2.6%밖에 안 올랐는데 어떻게 공시가격이 19.91%나 올랐냐? 자, 그러면 결국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이 2.6%와 공시가격 상승률이 7.6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 둘 중에 하나는 잘못했겠죠. 자, 한국부동산의 서울 집값의 통계를 2.68%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이 잘못됐다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런데 정부의 공시가격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이 공시가격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라든지 공시가격에 대한 근거를 지금 국토교통부가 못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누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공시가격을 국토교통부만 알아서 공시가격을 산정을 하면, 자, 그런 공시가격에 공신력이 당연히 있을 수는 없죠. 자, 이런 19.91%는 결국 그 노무현 참여정부 때 22.7% 상승 이후 최대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신뢰할 수가 없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 공시가격에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자, 그러면 이 공시가격을 토대로 건강보험료도 부과가 되고 공시가격을 토대로 이 주택에 대한 보유세,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자, 그런데 보유세가 급격히 올라가죠. 공시가격이 올라갔으면 당연히 재산세, 종부세도 올라가고, 자, 그러면 재산세, 종부세가 올라갔는데 그 재산세, 종부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이 올라갔는데 그 공시가격에 정확한 산정 기준이라든지 정확한 지침이라든지 정확한 통계의 오류가 있어서, 자, 그러한 부분들이 신뢰가 되지 않고 그러한 부분을 국토교통부가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는다. 자, 그랬을 때는 조세 정책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 그쵸? 자, 제주도하고 지금 서초구청이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자,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를 요청을 했고, 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조차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의문을 품는 것은 이 공시가격 산정이 얼마나 그 깜깜이, 그러니까 모르게 본인들 스스로 국토교통부에서
자기네들끼리 산정을 했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산정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국토교통부는 2021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9.8% 올랐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서울의 공시가격은 19.1% 올랐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주택 소유자의 실제 보유세 부담은 훨씬 더 늘어났을 거라는 거죠. 자, 공시가격이 19% 올랐으면 보유세도 19% 정도가 올라야 되는데 공시가격이 19% 올랐지만 보유세, 즉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그거보다 더 훨씬 많이 올랐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자, 1주택자를 하더라도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 30%에서 50% 높아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공시가격은 19% 올랐는데 보유세는 30%에서 50% 올랐다 그러면 공시가격 상승률에 무려 2배, 3배나 많은 보유세가 올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보유세를 538만 원 냈는데 자, 올해는 800만 원이 올랐고 48.9%의 보유세 증가율을 보였고 뭐 마포 같은 경우, 마포 레미안 같은 경우는 지난해 뭐 246만 원이었는데 올해 375만 원으로 보유세 증가율이 52%가 증가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떼면 자, 대표적으로 지금 현 국토부 장관도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죠. 자, 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냐? 작년에 공시가격이 6억 9,300만 원이었는데 올해 9억 5천만 원으로 뛰었다는 거죠. 자, 1세대가 한 개의 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9억 원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이 되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개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부부가 50대 50으로 공동명의로 했을 경우는 이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가 12억 원 이상이 되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으로 인해서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9억 이상이 돼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고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부부가 공동명의로 5대5로 갖고 있을 경우에도 공시가격이 12억 이상으로 급등하는 바람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자, 그러한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보유세 증가 형태가 뭐 예전에는 강남이라든지 서초, 송파 이런 부자 동네에서만 종부세를 내고 보유세를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 지금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높아짐으로써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서울 전역에 부과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세종시라든지 전국에 강원도라든지 제주도 빼고는 전국 전역에 걸쳐서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되기 시작했고 보유세, 재산세도 급격히 늘어났죠. 공시가격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 그래서 뭐 이런 마포, 용산, 성동구 뭐 이런 데뿐만 아니라 이런 동대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유세가 작년에 2020년 123만 원에서 올해 190만 원, 약 53.9%가 오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보유세가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는 공시가격이 급격히 급등해서 그렇고 자, 이런 공시가격을 급등한 이유는 바로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공시가격을 올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정부가 작년 10월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즉 시가의 공시가격을 맞춘다는 건데 자,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부터 적용을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급격하게 공시가격을 올렸다는 주장을 하니까 국토교통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올해 경우 로드맵보다는 공동주택 가격이 작년보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가격만큼 공시가격도 상승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1.2%포인트만 상승해 70.2% 맞췄다고 하는데 자, 이게 급격하게 공시가격 올렸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봤던 부동산 통계치 2%밖에 안 올랐는데 어떻게 19%가 공시가격이 19%가 올랐는지
상황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국 부동산원은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값이 2.68% 상승했는데, 자, 그러면 10억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10억 2,600만 원, 즉 10억에 2.6% 상승률 2.6% 곱한 10억 2,600만 원 정도 올랐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 상승률은 2.6%보다 훨씬 높은 19.91%, 즉 10억에 거의 10억에 19%, 대략 20% 잡으면 2억 가까이 올랐다는 거죠. 무려 부동산 통계상보다 상승률이 7.6배에 올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실화율을 2.2%포인트만 올렸는데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상승했다는 것은 지난해 실제 시세 상승률이 18%에서 19%로 올랐다는 얘긴데, 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결국 현실화율에 산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자, 실제 시세 상승률이 18%, 19% 올랐을 때 공시가격 18%, 19% 이해가 되는데 서울의 아파트 값은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2.68%밖에 상승했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산식 자체를 공시가격을 잘못 산정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정부가 밝힌 산식만으로는 전문가 입장에서도 이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출했는지 모르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계속 논란이 되는 게 자산세, 그러니까 건강보험료에서도 살펴봤듯이 이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산정 기준이 되고 그거 외에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도 되고 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60여 종의 세종과 준조세 부담금에 연동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60%이 공시가격이 급등함으로 인해서 재산세가 급등하고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늘어나고 건강보험료 대상자가 늘어나고 기초노령연금이 탈락되고, 자, 이런 현식이 올해 하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공시가격 현실화를 한다는 미명하에 공시가격이 계속해서 2030년까지 급등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건강보험료 과다하게 부과돼서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고, 세금이 적자가 났기 때문에 세금 부족을 재산세와 종부세로 증세를 통해서 채워놓으려는 목적, 그리고 공시가격을 높게 산정해서 기초노령연금을 탈락시킴으로 인해서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이려는 목적.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 가격을 공시가격 현실화한다는 미명하에 급격히 공시가격을 올림으로써,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정부의 실정을 지금 채우려는, 정부가 재정 지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라는, 자,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종합부동산세도 과세가 되고, 자, 이제 공시가격 급등함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재산세 높아지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안 하는데 대상자 되고, 자, 그러면 건강보험료, 종부세, 보유세 내고 나면 결국은 계속 빚을 내서 내야 되고 벌이가 없다. 자, 그러면 대출 받아서 내야 되고, 내가 급여를 받는다 그러면 급여의 거의 30%, 40%를 내야 되는, 자,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정부에 대항하는 수밖에 없죠. 자, 정부에 대응을 하려면 결국 불복을 들어가고 행정소송을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소송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 종부세와 이 재산세, 공시가격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시가격이 지난주에 발표가 되고 나서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사무에서 현황 파악을 해서 이제 집단소송을 움직일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고, 자,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이의신청,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감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시가격을 판정받아보고
그에 따른 재산세, 종부세, 위헌 소송에 참여를 해서 결국은 이 문제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권리 위에 잠자는 자 아무도 구제해주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이 이런 위헌 소송에 참여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종부세 위헌 소송에서 얘기를 했듯이 2월 19일이죠. 자, 2월 19일에 종부세 위헌 소송 변호인단이 조세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해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받은 190명이 소송에 참여를 했고, 자, 올해 6월 1일 종합세 부과 기준일에 다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급격하게 과다하게 부과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반포자이가 지난해 종부세로 350만원, 자, 2020년 350만원 냈는데, 자, 이것은 바로 2020년 350만원 내고 2019년 190만원에 비해서 2배가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2배가 또 오른 700만원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19년 190만원에서 100% 가까이 오른 350만원 2020년에 내고 또 2020년부터 100%가 오른 종부세를 2021년 700만원으로 낸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종부세 폭탄이고 결국 종부세를 가혹하게 걷는 세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6월 1일 종부세 부과 기준이 6월 1일이죠. 자, 6월 1일 종부세도 강화되고 양도세도 이제 중과되고, 자, 그러면 이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소득은 변화가 없는데 지금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건강보험료만 늘어나고 또 조금 전에 살펴봤던 반포 아파트 같이 매년 종부세가 100% 가까이 늘어난다 그러면 소득은 변동이 없는데 매년 100%가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자, 올해 종부세가 700만 원이 나온다. 자, 그러면 이 아파트를 젊은 층이 샀다. 자, 그러면 이 반포자이 84 아파트가 뭐 15억에서 최소 싸봐야 15억 아니면 뭐 20억 가까이 됐을 텐데, 자, 그 돈을 전부 자기 돈으로 사지는 않았을 거죠. 자, 60% 70%는 은행 돈으로 샀을 겁니다. 자, 그러면 대략 뭐 한 10억 가까이 대출을 껴서 이 주택을 샀는데, 자, 그러면 이자 비용도 꽤 나갈 거고, 자, 거기에 비해서 종부세도 700만 원을 낸다. 자, 만약에 연봉 7천만 원 받는다. 자, 그러면 연봉 7천만 원에 뭐 각종 사대보험이고 뭐 소득세 떼고 나면은 대략 한 뭐 6천만 원에서 5,500만 원 되겠죠. 자, 그러면 700만 원을 낸다. 자, 그러면 대략 10%가 나의 소득의 10%가 넘는 것을 종부세로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작년에 그 종부세 위헌 소송단이 구성이 되고 지난번에 올렸듯이 그 전 법제처장과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종부세 부과 잘못됐다는 취지의 조세심판 청구서를 제출을 했고, 자, 이렇게 조세심판 청구서를 결정하면 조세심판원에서 90일 이내에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90일 이내에 결정된 일이 100% 없습니다. 90일이 넘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 결정기간 90일이 넘어가면 이제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행정소송을 통해서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문제를 다투고 종부세 문제를 다툼으로써 행정소송 진행 절차 중에서 이제 헌법재판소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통해서 헌법소원으로 제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소송 과정에서는 지난해 종부세 받은 190명이 참여를 했고, 이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190명이 참여를 했고, 이런 헌법소원은 절차가 오래 걸립니다. 뭐 빠르면 3년, 뭐 길으면 뭐 5년이 넘어갈 수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또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고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아보면 이제 실감을 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올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계속해서 소송을 종부세 위헌 소송을 이어나갈 예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종부세 부과 대상이 돼서 종합부동산세가 고지가 됐다. 자, 그러면 이 종부세 위헌 소송단에 참여를 할지 말지를 판단을 해서 뭐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를 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러면 참여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게 집단 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수수료 부담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부세 위헌 소송과 관련된 것은 전에 유튜브로 제가 올린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을 참고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 이 세금으로 인해서 가정생활을 파탄내는 경우가 있죠. 자, 그게 언제부터 일어나냐? 바로 참여정부 때부터 일어났습니다. 자, 참여정부 때부터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하기 때문에 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목적으로 부부가 서류상 이혼을 합니다. 자, 위장이혼이죠. 서류상 이혼을 해서 재산분할로 부인한테 주택 한 채를 주고 부인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을 통해서 비과세를 적용받고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기 때문에 서류상 이혼하는 위장이혼이 참여정부 때 매우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부 들어와서 2018년 4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기 시작했고 그럼으로써 또 위장이혼이 급격히 늘어났죠. 자, 그리고 이제 2021년에 종합부동산세가 급격히 늘어나고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서 이제 종합부동산세 부담 때문에 다시 서류상 이혼하는 이혼까지 고려하는 사례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또 사면 2주택자가 돼서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이혼을 통해서 각각 서류상 위장이혼을 통해서 한 채씩만 갖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공제금액도 있고 공시가도 9억 초과되면 되기 때문에 종부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서류상 이혼하는 위장 이혼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헌법상 보장한 결혼생활, 부부 결혼생활의 중립성을 이 세금이 위배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아마 올해 주택 같은 경우는 뭐 보유세죠. 재산세가 뭐 2분의 1씩 해서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부과가 될 거고 또 9월에 2분의 1이 부과가 될 건데 종합부동산 그러니까 재산세도 작년에 비해 급격히 올라서 아마 재산세 폭탄 수준의 재산세를 받을 거고 자, 그에 비해서 이제 또 공시가격이 급등함으로 인해서 공시가격이 1세대 1주택인데 공시가격 9억 원이 초과됐거나 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시가격이 12억 원이 초과됐다.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될 거고 자,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도 거의 폭탄급으로 부과가 될 거고 자, 이러한 종합부동산세 회피하기 위해서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도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이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폭탄 사례를 한번 봤고 그에 대한 구제 절차는 뭐 행정소송밖에 없습니다. 불복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고 뭐 다른 방법이 없죠. 자, 극단적인 선택으로 뭐 이혼을 서류상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는 뭐 회피할 수 있겠죠. 뭐 1세대 1주택자인데 9억 초과했다? 그러면 이혼하면 반 재산 분할해주면 뭐 9억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한 방법 외에는 결국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 자, 그러한 종부세 위헌 소송은 작년에부터 소송단이 결성이 됐고 올해 2월에 1차적으로 2020년 종부세 위헌 소송 들어갔고 이제 2021년 종부세 위헌 소송이 내년에 또 들어가겠죠. 자, 그때 참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결국 집단 소송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행정소송을 대응을 함으로써 공시가격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행정소송을 통해서 법원에 감정인을 선정을 해서 법원 감정을 다시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공시가격이 낮춰지면 재산세, 종부세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공시가격 2021년 공시가격 현실화 미명하에 공시가격 폭등으로 인한 지난번에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살펴봤고, 자, 이번에는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